나오는 게 백악기인데 걔도 뭐 영어로 C 어쩌고저쩌고 쓰거든요. 근데 둘 다 C라서 헷갈리니까 백악기는 요새 백악기 맞지? 주라기 다음에 걔는 K로 표현을 해요. 약어로. C가 겹치니까. 어쨌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크 개수도 봅시다. 토크는 단위가 힘 곱하기 거리가 하나 더 들어갔잖아요. 토크는 원래 그렇잖아.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써주면 되겠어요? 밑에는 힘이랑 우선 똑같이 가다가 거리 하나 더 곱해줘야겠죠? 그럼 얘는 KQ라고 해주면 되겠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무차원화를 해주면은 그럼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기로 아까 D도 하나 있어야겠네. 얘가 모형이랑 실선끼리 동일하다면은 이게 모형이랑 실선이랑 동일할 거고요. 토크 개수도 모형이랑 실선이랑 동일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저항시험 할 때는 어떻게 했었어요? 저항실험을 짧게 설명을 하자면은 프루드 수를 모형이랑 실선이랑 같게 하면은 조파 저항 개수가 같겠구나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중력에 대한 상사를 맞췄으니까. 근데 여기서는 운동학적 상사를 맞췄지만은 어쨌든 양력은 운동학적 상사에 크게 영향을 받는 항이기 때문에 전진비를 맞춰주면 얘가 운동학적 상사란 뜻이에요. 운동학적 상사를 맞춰주면은 추력 개수랑 토크 개수가 서로 모형이랑 실선이랑 같더라라고 생각할 수 있죠. 물론 레이놀즈 수가 다르기 때문에 마찰 저항으로 인한 영향이 조금은 있어요. 그거는 저기 9장에서 우리가 정확히 배울 거고, 근데 그 양이 정말 작아요. 거의 뭐 무시해도 되는 수준이라서 아예 무시는 안 하지만. 그래서 그런 애들이 여기에 미치는 영향은 작기 때문에 추진기의 단독 특성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운동학적 상사에 기반한 설명만 이해를 해도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 7장 누가 썼지? 아이고, 책을 잘못 썼다고 하면 안 되겠네. 네. 이제 여기서 조금 여러분들한테 헷갈릴 만한 내용을 하나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모형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다 M을 써줘야죠. 그 다음에 이렇게 표현을 해주자고요. 우리가 모형 시험에 대해서 만약에 추진기를 배 뒤에 달았어요. 모형 시험에 대해서 프루드 상사를 만족을 하고 있겠죠. 배 뒤에 달았는데 배는 프루드 상사를 만족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프루드 상사를 만족하는 상황에서 프로펠러가 돌아가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겠죠. 만약에 그런 상황이 있다고 가정을 하게요. 그러면 VM하고 VS하고 뭐 이런 식으로 돼요. 사실 왠지 알잖아요. 프루드수 상사를 한다고 둘이 할 필요 없는데, 원래 추진기만 놓고 보면 프루드 상사를 맞출 이유가 없는데 배 뒤에서 돌고 있는 조건이라면 이미 배가 프루드 상사를 맞춰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걔를 똑같이 따라갔다고 치게요. 이렇게 되고요. 나중에 시간 나면 한번 해보세요. 시간의 역수 차원은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냥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뭐하면 프루드 상사를 맞췄을 때 속도는 모형에서 어떻게 돼요? 감소하잖아. 실제 배보다 감소해요. 그 다음에 회전수는 모형이 실제 배보다 높아져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D는 뭐 볼 것도 없죠. 이렇게 되잖아요. 맞나? 맞아요? 이거? 그러면 여기에 집어넣어봐요. 아니다. JS 먼저 식을 쓰는 게 편하겠다. JS는 원래 이렇게 써야 되는데 우리가 보면은 얘를 일로 옮기는 게 맞겠죠? 이게 맞나? 거꾸로 쓴 것 같은데?
미안합니다. 제가 거꾸로 썼네. 이게 맞아요. 이렇게 해야 얘 회전수가 얘보다 크다가 말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긴 또 제대로 썼네. 다음에 속도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전진비가 모형이랑 실제랑 같다고 했는데 걔를 그런 프루드 상사를 만족시키는 물리 현상에서 어떻게 되나 보자는 거예요. 집어넣었더니 이렇게 되면 결국엔 뭐가 돼요? 요거 하면은 루트 람다고 루트 람다랑 지워지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좀 그러니까 전후 관계를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추진기 설계에서는 정말 중요한 거는 우리가 운동학적 상사예요. 프루드 상사 중요해요? 프루드 상사는 아예 상관을 안 했어요. 근데 운동학적 상사가 정말 중요한데 프루드 상사를 만족시키는 실험 조건에 대해서 전진비를 스케일링을 해보니 프루드 상사를 적용을 해보니 전진비에 대해서 모형이랑 실선의 전진비가 같더라라고 나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지만 프루드 상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추진기 입장에서는 프루드 상사를 아예 신경을 안 썼는데 배 뒤에 달아서 하필 프루드 상사를 맞춰 보니까 전진비 프루드수가 같으면 뭐가 같다? 추진기 전진비가 같은 걸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까지 써놓으면 사람들이 많이 좀 혼동을 하는 게 프루드 상사를 맞췄기 때문에 전진비가 같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게 절대 아니에요. 전진비 맞추는 거랑 프루드 상사 맞추는 건 별개예요. 하나는 배 문제고 하나는 추진기 문제인데 하필이면은 프루드 상사를 그대로 들고 와보니 전진비가 모형이랑 실선이랑 같게 되더라.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된 거죠. 뭐 이거를 우리가 고려를 해가지고 억지로 그렇게 맞춘 거는 아니에요. 근데 뭐 우리 입장에선 잘 된 거죠. 왜냐하면 어차피 프루드수 맞춰서 실험을 할 건데 추진기가 전진비만 맞추는데 보니까 프루드 상사도 만족하는 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선 좋은 건데 어쨌든 거기에 대한 전후 관계를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면 안 되겠다라는 게 있죠. 처음에 걱정한 것보다 좀 시간이 남네요. 아이쿠, 출력 개수를 지워버렸네. 아직 자를 시간 안 됐죠? 네. 그러면은 그냥 요거 좀 더 얘기를 합시다. 이제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다 해서 얘기를 했을 거고 7-3은 양력의 기전인데 양력이 발생하는 뭐 그 문제에 대한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미 우리가 저기 유체에서 다 배운 내용들이고 그다음 앞쪽은 7-3은 유체에서 배운 거고 뒤쪽 7-4는 우리 수업에서 그걸 얘기하기엔 너무 좀 복잡한 내용이라서 그러니까 이거를 7-4는 7-4인가? 7-3-3 2차원 박익 이론 이거를 우리 수업 시간에 짧게 얘기를 하는 게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서 얘기할 수 있으면 하고 아니면 말고 하죠. 그 전에 이제 제일 여기까지 얘기했으면 다시 이 그림으로 돌아와서 중요한 거 하나 얘기할 거예요. 추진기 날개가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그림은 머리에 넣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회전 성분, 전진 성분 두 개를 놓고 봤을 때 전진비가 커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둘 중에 누가 더 커져요? 전진비가 ND분의 V라고 했을 때 V가 커지겠죠? 그럼 유동이 어떤 방향으로 들어와요? 이렇게 오다가 V가 커졌잖아요. 그럼 이렇게 오던 유동이 이렇게 바뀌겠죠? 이거 너무 극단적이다. 이렇게까지는 안 되고요. 대개는 요 선 기준으로 얘보다는 이쪽에 있어야 날개가 받음각을 받는다는 느낌이 들 거 아니에요. 그쵸? 유동이 이 방향에서 들어와야 얘가 우리가 생각하는 제대로 된 받음각이죠. 만약에
J가 너무 커지면 어떻게 돼요? 유동이 이쪽에서 들어오게 되잖아요. 들어오면 얘가 양력을 발생을 해요? 아닐 것 같죠? 뭐 어쨌든 그래서 대충 이 정도 사이에서 놀고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전진비가 0일 때 생각을 해볼게요. 전진비가 0일 때는 유동이 아예 생으로 일로 들어와요. 받은 각이 제일 커지겠죠. 유동이 여기서 들어오잖아. 얘보다 더 커질 수 있어요? 받은 각이? 뭐 배가 후진을 한다거나 하면 이렇게 들어올 수 있겠죠. 근데 그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조건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지간하면은 여기서 들어오는 게 제일 받은 각이 클 거예요. 날개 입장에서 보자면. 그러면 받은 각이 제일 크면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뭐가 제일 커져요? 양력이? 양력이 커질 거 아니야. 양력이 커지게 하려면은 그 양력으로 인한 추력도 커지겠네요. 근데 그 추력을 유지를 해주려면은 보세요. 얘가 이렇게 유동이 들어오면은 양력이 이 방향으로 생길 거예요. 허허. 아예 이 방향은 좀 그런가? 뭐 어쨌든. 이 방향이 있고 그 다음에 유동을 양력은 있고 그 다음에 유동을 이 방향으로 바꿔주는 데서 발생하는 항력도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그렇죠? 근데 이 항력은 우리가 꾸준하게 추진기 축을 돌려주려면 이 항력은 계속 이겨야 되잖아요. 항력이 뭔지 몰라도 드랙이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드랙 곱하기 반지름을 해주면 그게 뭐야 돼요? 드랙으로 인한 모멘트가 되겠죠? 그 모멘트를 모든 R에 대해서 이게 적분을 해주면 얘가 토크가 될 거잖아요. 생각을 하기에. 맞아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 양력은 뭐 그렇다고 쳐요. 왜냐면 양력은 배를 앞으로 미는 힘이기 때문에 그냥 발생하면 좋은 건데 얘가 어쩔 수 없이 유동 방향을 바꾼 데서 드랙은 계속 발생을 하거든요. 그럼 그 드랙을 이겨내고 추진기 축을 돌려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날개 익형에 걸리는 항력을 이겨내고. 그러니까 얘를 계속 돌려주려면은 항력만큼을 뭔가 계속 이기게끔 축에다가 여러분들이 힘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냥 힘들다고 안 한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추진기 축이 안 돌겠죠. 그럼 이 속도 성분이 생겨요? 축이 안 돌면 안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계속 발생을 하려면은 항력을 이기고 계속 밀어줘야 돼요. 날개를. 그게 토크가 되는데 뭐 어쨌든 이렇게 올 때 추력이 최대로 발생을 할 거예요. 받은 각이 크니까. J가 0이면은 받은 각이 최대가 되고 그때 뭐가 최대가 된다고요? 양력이 최대가 되고 그 다음에 양력을 발생하기 위해서 꾸준하게 얘를 밀어줘야 되는데 날개를.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토크도 최대가 될 거예요. 이거 두 개를 우리가 합쳐서 하중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날개가 그만큼 힘들게 일한다는 거예요. 힘든 조건에서. 일도 토크도 많이 받고 추력도 많이 받는 그런 조건에서 계속 작동을 하게 돼요. 언제? 전진비가 0일 때. 전진비가 0일 때는 어떤 얘기예요? ND분의 V에서 V가 0이 된다는 뜻이겠죠? N이 무한된 건 말이 안 되잖아요. N은 되게 일정한 속도로 돌리고 V가 0에 가까워지면은 우리가 전진비가 0이다. 그때 뭐가 된다? 토크랑 추력이 커진다. 그 다음에 전진비가 꾸준하게 증가를 해요. 0에서부터 뭐 얼마까지? 얼마인지야 뭐 추진기마다 다르지만. 그러면 날개가 어떻게 돼요? 들어오는 받은 각이 조금씩 이쪽으로 가겠죠? 옆쪽으로 가잖아요. 그럼 받은 각이 어떻게 돼요? 줄어드니까 토크랑 추력도 같이 줄겠죠. 추진기의 하중이 줄어들어요. 하중이라는 말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일정 이상으로 전진비가 커지면 이제 날개가 이쪽으로 돌아오잖아요. 이쪽으로. 그렇게 되면은 추력이 점점 감소하다가 언제부터는 추력이 약간 이 선에 대해서 수직 방향이 추력이죠. 이 선에 대해서 수직 방향 추력이 언젠가는 날개가 이쪽보다 더 커지면은 이제 유동이 어떻게 들어오는 느낌이에요? 이렇게 들어왔다가 이렇게 빠져야겠죠. 그러면 이제 양력이 발생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조건 이후보다는. 정말 극단적으로 그림을 그릴게요. 이게 잘 눈에 와닿지 않으면은. 뭐 이런 식으로 유동이 들어왔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추력 어떻게 배웠어요? 들어오는 유동 방향이 수직 방향으로 들어오는 발생하는 힘이 양력이잖아요. 추력이란다. 양력.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 아까는 우리가 여기로 들어왔을 때 이쪽 방향으로 힘이 생겼는데 이제 얘는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은 어떻게 그리기도 애매하네. 힘이 잠깐만, 이거 아직도 좀 그렇게 보이나? 이렇게 돼 있을 때 이쪽으로 유동이 들어오면은 얘가 이렇게 가기 때문에 원래는 이 방향으로 힘이 발생하는 게 우리가 원하는 양력인데 이제 역으로 발생을 하는 거죠. 이 그림이 잘 이해가 안 되면 이건 배웠죠. 15도나 뭐 20도 이거 배웠잖아요. 이때 받은 각이 0도 이하면 어떻게 돼요? 양력이 음수로 발생하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림으로 그려놓으니까 잘 눈에 와닿지 않을 것 같아서 옛날에 배웠던 알파랑 CL 그래프를 다시 그렸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근데 실제로는 프로펠러 날개는 이렇게 굽어 있는 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캠버라고 하잖아요. 캠버가 있으면은 이 CL 곡선이 어디로 이동해요? 조금 이쪽으로 이동을 하잖아요. 이렇게 맞아요? 안 배웠어요? 다 모르는 표정이네. 알았어. 위아래가 대칭이면은 날개 이거 원래 8장에서 배우거든요. 날개 위아래가 대칭이면은 그냥 CL 곡선이 0일 때 양력 0인 건 알겠죠? 위아래가 대칭일 때 이렇게 가다 푹 떨어지잖아요. 그 다음에 반대로는 이렇게 나올 거잖아요. 이건 이해되죠? 알파일 때 CL. 근데 얘가 저기 어디야? 뭐 금강에서는 괜찮은데 한강 같은 데서 물고기 잡으면 이렇게 등이 굽었잖아요. 이렇게 되면 얘는 받은 각이 0이더라도 기본적으로 굽었으니까 양력을 좀 발생은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양력을 좀 끌어다 쓴다는 느낌으로 캠버가 있으면, 이 휘어 있는 게 캠버예요. 캠버가 있으면은 얘가 이렇게 뜨거든요. 이해되세요? 아니 굽어 있으니까 얘가 받은 각이 0이더라도 좀 어느 정도 유동을 아래로 쏴주는 건 하니까 양력은 조금 나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얼마만큼의 받은 각이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파가 마이너스로 얼마 이상 되면은 얘는 어차피 마이너스 양력을 발생하게 돼 있어요. 이게 아니라 이렇게 가면은 이쪽이죠. 근데 이렇게 가면은 언젠가는 마이너스 양력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추진계도 똑같아요. 전진비가 결국에는 받은 각에 비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받은 각에 비례했나? 받은 각 역수에 비례했나? 역수 같죠? 왜냐하면 0일 때 제일 크다고 했으니까. 아니면은 역수? 역수라고 하기도 뭐하다. 마이너스 알파라고 합시다. 그냥 서로 반대라고요. 그래서 얘가 0일 때 받은 각이 제일 크고 1로 갈수록 받은 각이 작아지죠. 제가 커질수록 언젠가는 받은 각이 유효하지 않은 것보다도 작아질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추력이 뭐가 된다고요? 마이너스가 나오겠죠. 근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돼도 토크는 아직 마이너스는 안 나와요. 실제로 해보면은. 왜냐하면 축을 돌려가지고 유동 속도는 계속 줘야 되잖아. 그래서 이때부터는 J가 뭐 어떤 특정한 크리티컬한 값이라고 합시다. 걔보다 커지면은 추력이 음수가 되고요. 그 다음에 토크는 아직 양수가 돼요. 물론 더 거꾸로 가면 어떻게 되냐면 토크도 음수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가면은 추진기가 의미가 있어요? 추력을 역으로 만들고 있는데 의미가 없죠. 그래서 실제로 추진기 성능 곡선은 여기까지 그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곡선을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J가 커짐에 따라서 하중은 줄어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하중을 뭘로 표현해요? KT, KQ인데 이제 실제로 해보면은 KT보다 KQ가 훨씬 크거든요. 그래서 둘이 같은 그래프에 그리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10을 곱해줘요, 일부러. 그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데이터 해석해보면 나와요. 이렇게 돼 있을 때 J가 0일 때 얘가 제일 크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J가 커짐에 따라서 추력은 어떻게 된다? 감소한다. 전진비가 작아지니까. J가 커짐에 따라 추력은 감소하고. 그 다음에 Q도 같이 감소를 하는데 기울기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둘이 기울기가 조금 다르니까 우리가 원래 원하는 거는
2파이 n 큐분의 tv잖아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면 뭐가 나오더라? 2파이 분의 j 책에 있어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리면은 둘이 기울기가 달라요. 달라서 이렇게 처음에는 쭉 증가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뿌 하고 떨어지고 효율이 언제 0이 될까요? 추력이 0이 될 때. 그래서 여기 하면 이제 의미가 없죠? 효율이 마이너스니까.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럼 얘가 뭐다? 단독 성능 효율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물론 추진기 설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떤 추진기를 설계하냐에 따라서 추력이 마이너스로 나오기 시작하는 J가 바뀌겠죠. 전진비가. 이제 추진기 날개를 어떻게 설계하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추진기를 어떻게 설계하냐에 따라서 KT랑 KQ가 오르락 내리락 할 거예요. 그럼 그걸 다 종합적으로 하면은 효율이 잘 나오는 영역에 왔다 갔다 하겠죠. 최대 효율도 변하고. 그런 걸로 이제 추진기 설계를 합니다. 몇 분 됐어요? 좀 많이 오버한 것 같은데? 22분. 그래요? 잘랐다가 짧게 정리만 할게요. 녹화할 필요는 없고.